빅튜브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있는 말입니다.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준다. 성별 연령 직급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인형 눈을 붙이는데 눈 하나 붙일 때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인형 눈을 어른이 붙이나 아이가 붙이나 남자가 붙이나 여자가 붙이나 경력직이 붙이나 신입이 붙이나 상관없이 그냥 개수만 세서 돈을 주면 될 겁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된 나라는 기본적으로 관련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1997년에 비준된 원칙이죠. 세계적으로도 헌법에 관련 내용이 있는 나라는 몇 개국 안 되는 원칙입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는 이게 무슨 되게 자명한 원칙 같은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를 통틀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졌던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까? 어느 국가의 어느 시대를 살펴보더라도 그런 경우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삼는다든지 이상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무조건 옳은 일이고 진리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대로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쪽에서는 어겨서는 안 되는 굉장한 원칙처럼 이걸 방패로 세워놓고 궤변론을 펼치는데 쓰는 경우가 가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건이나 재능이나 노력의 차이가 나는데 노동량이 같다고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녁을 먹는데 사람을 시켜서 소고기 1kg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굽든지 간에 똑같은 돈을 줘야 합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잘 못 굽는 사람은 돈을 적게 받을 겁니다. 벌써 예외가 생겼죠. 이런 건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는 합리적인 임금 격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보다도 더 큰 임금 격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승우 아빠를 데려와서 고기를 굽게 시킨다.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줘야겠죠. 이 사람은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논란거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승우 아빠가 아니라 고깃집 알바를 데려다 고기를 굽게 시킨다. 그러면 그 경우는 승우 아빠보다 훨씬 돈을 적게 줘도 될 겁니다. 승우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고기는 적당히 잘 구울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받던 시급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금을 준다든지 해서 돈을 주면 될 겁니다. 승우 아빠도 아니고 고깃집 알바생도 아니고 만약 저를 데려다 고기를 굽게 시킨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고깃집 알바생보다 고기를 잘 못 굽습니다. 하지만 고깃집 알바가 받는 돈만큼 주면서 저한테 고기를 구우라고 하면 저는 고기를 구우러 안 가겠죠. 저는 고깃집 알바생보다 고기를 못 굽지만 만약 저한테 고기를 굽게 시키려면 돈은 더 줘야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굽는데 재능도 없는 사람이 돈은 더 받는 겁니다. 벌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안 맞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모든 조건이 똑같은 복제인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제인간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이 맞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월급으로 200만원 받고 다른 사람은 월급 150에 건당 인센티브로 돈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은 같은 노동을 하고도 같은 임금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계약직과 정규직 월급은 차이가 나는 것이 맞고 오히려 계약직 월급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계약 조건이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돈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도 그 직원이 노동을 얼마나 했는지는 참고 자료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장이 월급을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직원이 한 일이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느냐지 그 직원의 노동량이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똑같이 전화 100통을 돌린 직원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계약을 한 건도 못 따냈고 다른 한 명은 계약을 10건 따냈다. 그럼 두 사람의 월급이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노동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량만 반영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택배 배송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날에는 가벼운 물건을 배달하고 어떤 날에는 무거운 물건을 배달하는데 이걸 뭐 구분해서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무게로 재서 준다고 이게 100% 객관적인 게 아니죠. 어떤 물건은 무겁지만 들기 좋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은 가볍지만 들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 4층이랑 5층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도 없죠. 뭐 다르게 받는다고 쳐도 어떤 빌라는 층고가 높아서 5층 같은 4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러프하게 동일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동일노동일 수가 없죠. 그 노동량 자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임금을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매기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동일노동이라고
말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량이 몇 배씩 차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용직으로 택배 상하차를 하는데 상차가 힘드냐 하차가 힘드냐 하는 평균값은 있겠지만 어떤 날은 가벼운 물건만 들어오고 또 어떤 날은 삼다수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같은 노동이 아닌 것은 명백하지만 동일 임금을 받게 되겠죠. 카페 알바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행사가 있어서 1시간에 커피를 200잔 뽑았다. 이번에는 1시간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커피를 한 잔도 안 뽑았다. 둘의 노동량은 완전히 다르지만 시급은 똑같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같은 노동을 하는 일이라고 해도 지원자가 많아서 쉽게 구해지는 일은 돈을 조금만 줘도 일할 사람이 많을 테니 임금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노동을 하는 일이지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웃돈을 줘야 진행할 수 있는 일은 노동량에 비해 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역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임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량에 비례해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동을 했는지도 임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크기 외에도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어떤 법칙이나 진리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